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사태 수사할 때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국민들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대통령 부부가 해 주실 수 없냐 안타까움이 있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검사 때 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도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죠. 사면 초과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번 주도 30.3%, 총선 이후 계속해서 30%대 초반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탈당설에 또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거라고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대구발 탈당설입니다. 말 그대로 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일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김병민 위원님, 예. 이거 무게가 있는 발언,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몽리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안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남자 메시지를 쓰면서 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슈를 끌어올려갖고 과연 국민들께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 됐는지 이런 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예.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진짜 보호하고 싶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게 국정 지지율을 올리면서 힘있게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진정 대통령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의 방식대로 했을 때 지금 여권이 홍준표 시장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거론하게 된다는 건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이렇게 아까 이제 특검법안 처리 문제도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야권과의 갈등이나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탈당을 할 수도 있다?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결이 되나 부결이 되나 특검 부분들이요. 그거는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이게 부결이 되면 더 도로 친윤당이 국민의힘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3년 남은 국정에 대해서 버티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결이 된다.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뭐 무슨 그 어떤 치결인 감정적인 어떤 판단하지는 않겠죠. 예. 삐져서 탈당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계 설정이 불편해지니까 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탈당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국엔 야당을 입법부에 두 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야당으로 두게 되면 나머지 3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 됐을 때 홍준표 시장 말대로 뭐 보호하지 못했다. 그 말도 좀 거슬리긴 한데요. 대통령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될 분들이 무슨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지만 만에 하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해서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더더욱 내가 그림력을 더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탈당할 리는 만무하다라고 오히려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악력을 키우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김성열 위원 생각도 같습니까? 예,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 고립무원이 됩니다. 예. 지금 계속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 뭐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고 민주당이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를 막아줄 방패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이거를 다 맞으면서 국정을 운영해 간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미 하락세를 걷고 있는 이 지지율 이거 더 빨리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향한 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려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죠. 영부인이라도 공개적으로 검찰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수사할 때 그런 모습 아니었나? 그러니까 검찰총장 할 때 혹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했던 그런 방식대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그렇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이 국민들 여론에 상당히 부합하는 얘기죠. 저렇게 가야 맞는 거고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특권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형사상 조사를 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야 소출을 면하지만 그래서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지금 용산 쪽에서는 새로 민정수석을 앉히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도 맞춰서 어느 정도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바로미터가 될 만한 건 앞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수사팀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이거는 김 여사 조사 생각이 전혀 없구나. 국민들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형식적으로라도 소환 조사를 하면 그것은 좀 어떻게든 풀고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검찰 출두해서 조사받아야 한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많습니까? 아니면 아주 특이한 의견입니까? 특이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그냥 서면 조사 등으로 무혐의 처분 등 정리가 끝나게 되면 결국 야권은 다시금 특검 공세를 펼치게 되겠죠. 예. 지금 있는 해병대원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여론에 굉장히 많은 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부 수사팀을 총괄하는 그 핵심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바뀌었지만 그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중간 간부급들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교체하지 않고 그리고 소환 조사 등을 통해서 명품백 문제 등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약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 특검을 주장하자는 동력의 힘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상식에 맞춰서는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 평소에는 굉장히 과한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내용 자체는 특검으로 가는 길목을 일단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특이하냐 아니냐를 여쭤봤냐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수사할 때 그런 모습 아니었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죠. 대표 수사할 때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느냐. 왜 여기는 속된 말로 안 터냐라는 건데 저 아래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과거에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난 집권하고 난 다음 그런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이 과거와 달랐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다 동의하자 마냐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지점은 총선 참패가 단순히 하나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들을 특히 수사선상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적어도 국민의힘과 이 정부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 시원한 얘기 하나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그칠 가능성이 꽤 있겠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가 가지고 있었던 공정과 상식의 기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을 얘기해도 뭔가 이게 시원한 말이 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예. 우리는 느끼는 것이에요. 네.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정말 입버릇처럼 되뇌었는데 지금 저 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수사만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야당 대표와 김혜경 씨를 수사하는 그 기준으로만 진즉의 영부인이라도 공개적으로 검찰이 출두해야 되지 않았었냐. 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2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그냥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들이 이제는 시원하고 뭔가 특별한 얘기가 되는 이 시대가 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이 좀 당혹스럽다. 그렇군요. 그런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사면 초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답보 상태인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이 지난 뒤에 30%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4주가 30.3%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지지율이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저 낮은 지지율, 횡보를 하고 있는 지지율을 제대로 한번 업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는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걸 하면 저는 그 변화가 첫 번째 될까요? 변화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처럼 선거 때 본인의 역할을 다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지금 내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수 정당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도 함께 좋은 국정 운영을 그릴 수 있다는 모습들을 가져오는 것, 이런 그림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총선 참패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의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있는가 만족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혁신적이고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변화들을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인적 쇄신, 또 이제 국정 기조 등에 대한 변화들을 일부 가져가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 한동훈 위원장과 좀 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되잖아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난 24일 금요일이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을 했습니다. 2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당시 기자를 찾아서 약속한 걸 실행에 옮긴 건데 윤석열 대통령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 뜨고요. 계란말이를 기자들에게 배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 시점을 두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쇼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뭐 쇼라고 비판을 해도 솔직히 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대통령실에서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정치 영역은 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김치찌개도 잘 끓이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찌개도. 김치찌개만 잘 끓이는 대통령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국정도 잘하면서 김치찌개도 잘 끓이면 이게 쇼여도 좋아요. 그런데 국정은 형편없이 하면서 김치찌개만 잘 끓이고 계란말이만 잘 부쳐서 기자들은 대접하면 지금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안 돌고 그다음에 본인 배우자의 특검은 안 받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고민을 하시면서 저렇게 그 해맑은 웃음을 저기에서 김치찌개를 끓이시면서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2년 만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김치찌개 계란말이만 대접하고 본인의 2년 동안 지난 국정에 대한 소회나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최소한 한두 줄이라도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나왔잖아요. 한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병민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제가 지지도 조사된 것과 함께 그 팬카페의 회원수가 늘었다는 것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이버 팬카페인 위드 훈이 회원수인데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7만 5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보다 4배 정도 늘었거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한 전 위원장이 29.1%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원이 아니라 일반 대상의 여론조사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29.1%로 1위, 유승민 전 의원이 27.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한정짓게 되면 압도적인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가 있는데 총선 참패 당시 다 책임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거듭 얘기하면서 지구를 떠나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고 하는 동정심까지 겸비되면서 지금 계속되는 나름대로의 팬덤들이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보수를 조금이라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정치적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에 몰려 있는 거라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진짜 당을 잘 끌고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왜 이렇게 한동훈 팬덤들이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 지도부, 현재 이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새겨 듣고 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덤도 있지만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해외 직구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줄 알아요.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나오면 저는 계속 물어볼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전당대회를 나가건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되건 계속 물어볼 텐데 도대체 김포는 언제 서울이 됩니까? 목련 질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총선 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김포는 서울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답을 들을 때까지 물을 거고요. 조국 혁신당은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분이 정치를 다시 시작하건 국민의힘 대표가 되건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혁신당은 내일 모레 국회 등원하는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거 좋은데요. 예. 그러려면 이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발의만 해서는 뭐 나중에 폐기가 되니까요. 예. 통과되려면 옆에 있는 민주당 또 개혁신당의 도움도 필요한데 민주당 동의하세요? 한동훈 특검법? 뭐 일단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국 혁신당이 뭐 경쟁적 관계이긴 하지만 뭐 좋은 관계예요. 하지만 이제 법이라는 것들은 국민 정서나 흐름 이런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뭐 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들은 민생과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들을 처리한 후에 필요하면 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정기관들, 수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예. 그럴 때 하는 건데요. 지금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뭔 혐의가 있다면 우리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나 이런 곳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를 한 다음에 특검을 봐야지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든 이렇게 특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검에 너무 남발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런 네.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는 지양을 하는 게 좋다. 오히려 공수처나 이런 곳에서 정식적으로 수사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 좀 김 합니다.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김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 특검도 공수처 충분히 수사해 본 뒤에 하자라고 얘기할 건데 그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 왜 다르냐면 이미 최혜병 관련한 사건이 10개월 전에 벌어졌어요.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수사를 했으나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이거는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특검을 가야 하는 겁니다. 김대민 좀 민주당이 고민하면 됩니다. 네. 설득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이렇게 4명의 위원들과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만나죠.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